자, 이렇게 보시고요. 30회를 여러분 봤기 때문에요. 30회 본 것을 여러분들이 해설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전혀 말했죠. 전혀 복사되지 않는, 아니 뭐죠? 해설이 되어 있지 않는, 그야말로 문제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한 것, 자기 해설서 쓰고 다 뭐죠? 그 받아 쓰죠. 제가 얘기한 거 받아 쓴 것, 그것을 계속 한 몇 번 보고, 그러고 나서 그걸 딱 덮고 전혀 해설이 되어 있지 않는 거, 알죠? 그냥 문제만 있는 거 있죠? 그 문제만 된 거 가지고 1번은 뭐 때문에 틀렸고, 2번은 1번에 2번은 2번에 3번, 1번에 3번은 1번에 4번은 뭐 때문에 났다, 뭐 때문에 틀렸다, 이것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하나 무조건 버리지 말고, 그러면 또 그 처음에 또 두 가지를 2주 동안 또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3주 동안에 3개 또 반복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5회분만 반복을 하면은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요, 아마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29회 때를 29회 문제를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죠. 자, 무효는 차고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그 다음에 기막 뭐죠? 사기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사기죠? 우리가 대리인의 사기면 누가 취소하죠? 상대방이 취소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이렇게. 4번은 사회 질서 위반. 이걸 뭐라 하죠? 사회 질서 위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불법. 그래서 사회 질서 위반은 조건이죠. 이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요, 조건이 뭐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뭐예요? 법률행위 전부. 조건만 무효 그러면 큰일 나. 조건만 무효 그러면 이건 큰일 난다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것은 무효가 되죠. 4번이 정답이죠.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죠. 우리가 착오는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러려면 그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죠. 그런데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요 그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4번 사회 질서 위반 그러면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42번. 항상 여러분 이렇게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10월달 정도 되면 머릿속에다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요 그림을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옆에다 놓고 지문을 볼 때 갑은 누구, 을은 뭐고, 병은 누구다, 이걸 해야지. 만약 이게 안 되면 1번 읽고 나 다시 읽어야 돼. 뭐라 했지? 갑이 누구지? 이렇게. 2번 읽고 또 갑이 또 누구지? 또 있고, 병이 누구지? 또 있고. 그러면 한 문제를 푸는데 5분이 걸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자연스럽게 연습하면 되고요.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수여했다. 뭐라고요? 담보권, 저당권 잡고 돈 빌리라고 대리권만 수여했죠. 이미 대리죠. 을은 엑스토지를 매도했다. 그래서 누구한테? 병에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는 이때 담보권 설정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본 대리권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했다? 매매를 했죠. 매매예요. 매매. 이것을 뭘 한다?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죠? 무권 대리죠. 매매에 대한 대리권은 없잖아요. 그런데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중요하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죠. 자, 우리가요 항상 표현 대리는 126조 표현 대리죠. 그것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을 병이 이제 본인이고 상대방이고 대리인이죠. 됐죠 지금? 이런 을은요, 을은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 이런 표현 대리는 오직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 표현 대리 주장해요. 표현 대리 주장은 오직 상대방만 주장해요. 상대방만 표현 대리 주장해요. 다른 사람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을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대리인이니까. 표현 대리는 직접 상대방. 우리가 이러면요, 우리가 직접 상대방의 말은 2번 나와. 알겠죠? 어디서 나온다? 취소권 행사. 취소는 누구한테 하죠?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 취소권의 상대방은 누구다? 그건 직접 상대방만. 알겠죠?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을 해. 다른 사람 주장 못해. 전득자, 상대방의 승계에는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본인도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대리인도 주장하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러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을 상기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러면 과실상계는 얘기했죠. 과실상계는 누구 어디만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고 뭐하고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일 때 뭘 할 때?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할 때만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다른 건 못해. 여기에서만 과실상계를 해. 그래서 과실상계가 안 되는 것이 있죠. 어디가 있죠? 첫 번째 어디? 표현대리. 표현대리에서 과실상계 안 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 또 어디에서 과실상계가 안 된다? 오늘 배웠었는데 오케이.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을 해지할 때 원상회복 의무에서 과실상계 안 돼. 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때의 이자는 무엇을 얘기한다?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지연이자가 아니다. 그래서 과실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과실상계가 안 되는 것 표현대리하고 해제해서 원상회복 의무에서 과실상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 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알겠죠?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그러면 악인 경우는 만다 처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우리는요, 이런 봐봐. 표현대리도 무슨 대리 일종이냐? 표현대리도 원래 무슨 대리죠? 무권대리죠. 그래서 상대방은 철회권과 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철회권으로 행사하려면 상대방은 선의가 돼야 돼. 항상 이러면 암기하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선인 경우 철회, 선악을 불문하고 채권권. 알겠죠? 항상.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상대방 병이죠? 병은 철회권하고 뭐가 있다? 전 채권권이 있죠. 철회권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채권은 누구인 경우만? 철회는 뭐 선이. 여기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철회는 선이, 채권은 선악 불문 이렇게. 자, 4번은요.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런 방 항상요 이런 것은 우리가 4번의 경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얘기를 해. 우리가 법률 얘기는요 먼저 성립을 했냐 안 했냐. 성립을 하면 그 다음에 뭘 본다? 효력요건. 효력요건에서는요 일반적 효력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요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여기 특별 요건에서 토지거래 허가 뭐죠? 대리죠. 대리권이 존재할 것,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이렇게요.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뭐다? 취소죠.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가 돼요. 자, 무효가 되면은 허가가 없죠.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란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있잖아요. 표현대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체가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효력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아웃이 되면 유효 아니면 무효예요. 여러분 취소도 있죠. 만약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 있죠. 그런데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하면 다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니까 갖추면 유효, 갖추지 못하면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있다? 표현대리란 말이 있어도 알겠죠? 그건 대리권이잖아요. 이미 허가를 받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무효가 돼. 그러니까 표현대리란 말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성립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나중에 연습이 될 거예요. 5번 을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감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 보시면 을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갑의 명의가 아니고 누구의 명의로? 자신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뭘 해야 되냐? 현명을 해야 돼. 뭘 해야 된다? 현명. 그래서
현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명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5번 했어요. 갑의 명의가 아니고, 그러면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게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잖아. 이 말은 현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은 현명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42번의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5번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번 같은 경우 잠깐 잘못 오해하면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다 알아요. 3번하고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4번하고 5번이 문제가 되죠. 4번하고 5번 여기 문제에서는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허가구역하고 대리권이죠. 둘 다 특별 효력 요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표현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가가 없으면 무효죠. 그럼 전체가 무효니까 표현대란 말을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표현대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을 해야 돼요. 대리는요. 그건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했단 말은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표현대를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43번은요.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가장했다. 자 증여하고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걸 뭐라 한다? 은닉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증여 요건을 갖추면 유효이죠. 자 매매로 가장했죠? 매매로 가장 이것을 뭐라 한다?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을 명의로 등기했죠? 그럼 등기 이때 등기는 뭐예요? 이때 등기는 실체 관계에 뭐 한다? 실체 관계에 뭐를 해? 부합하죠. 부합해서 유효이다. 그래서 원래요 여기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봐서 유효이다. 108조에 해당하죠. 지금 그 은은 이런 것을 병에게 매도했다. 병에게. 그럼 병은요 지금 이 등기가 유효면 을이 소유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했다. 유효. 자 그럼 뭘까요 여기요?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요 이 사람이 증여를 하고 싶은데 뭐를 했다는 거예요? 매매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증여는 뭐다? 은닉행위고 이것은 뭐가 되고? 유효이고. 자 매매는요 매매는 가장매매이고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을 앞으로 뭐를 했다? 등기를 했다.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등기를 증여의 등기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을이 그걸 병한테 넘긴다.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만약에 병이 이걸 또 정한테 처벌한다? 그러면 정 앞에 있는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다. 그러니까 병도 악이고 정도 악이하다. 그래도 정은 소유자가 된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악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소유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악이고 정이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뭐라 한다? 가장매매라고 하죠. 그러면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증여계약은 뭐라 한다? 은닉행위죠. 은닉행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3번요 갑이 병에게,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는요 을이 소유자죠. 그럼 누구도 소유자죠? 병도 소유자죠. 그러니까 병도 소유자니까요 갑은 병 소유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니까 이렇게. 니을은요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선이죠. 선인데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보면 병이죠. 이 병은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설령 악이어도 과실을 취득해. 악이어도. 알겠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경우 지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뭐가 있더라도 과실이 있더라도 이렇게 됐죠.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병은요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제3자죠. 그럼 제3자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잖아요. 그럼 통정의 표시 무효는 제3자는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안에서 뭐가 있더라도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 과실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요. 병이 갑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봐봐. 지금 이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옳잖아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옳죠. 그렇잖아요. 지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뭐죠? 매매 계약은 가장 매매니까 무효. 증여 계약은 유효. 그냥 갑은요, 병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등기의 말소로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병이 갑하고 을 사이에 증여 계약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이 선인데 뭐가 있더라도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그것은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이 말. 선악을 불문한다. 아시겠죠? 설령 뭐가 있더라도. 근데 왜 지문이 이거밖에 없죠? 지금 선악을 불문하고 지금요 뭐가 하나 빠졌어 지금요? 여기요 이게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경리는 디귿 이렇게. 거기는 혹시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요 이것은 여기에선 큰 의미는 없어. 근데 어디에서 의미 있다? 통정의 표시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을이 어차피 소유자니까. 병도 어차피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의미가 있죠? 이게 어느 경우에 가장 매매로서 무효이죠. 그럼요 을에서 이제 병한테 넘어가잖아요. 알죠? 이때 병은 선이 이만하면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 이때 의미가 있어. 근데 여기는 그때는 갑하고 오라고 해서 을의 등기가 무효일 때 그러는 가장 매매로. 근데 지금 여기는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병은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떨 때 의미가 있다고요? 통정 허위 표시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요 4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게 되어 있나요? 자 보세요. 취소된 뭐라고요? 취소된 그러면 무효네요. 언제부터 무효? 소급해서 무효네요. 자 무효 옆줄 긋고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니까요.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되니까 취소됐죠.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어. 자 문제요. 취소된 뭐니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보죠. 여기서 문제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법률 행위의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이건 할 수 있. 취소할 수 있느냐는 말은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취소하기 전에 나오는 말이 취소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이니까 이것은 현재는 뭐라는 거예요? 현재는 유효라는 말이에요. 취소하기 전이니까 현재는 유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현재 취소되기 전에 현재는 유효죠. 이것을 뭐란다? 유동정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요. 유동정 유효인 것을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정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하면 안 돼. 취소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그럼 절대 안 돼. 왜?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취소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는 얘기는 취소가 됐다잖아요. 알겠죠? 취소가 돼버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하기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된 그랬으니까 무효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효행위 추인은 뭐죠? 이때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의미해요. 확정적 무효. 2번요. 제한능력자죠? 여러분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가 되나요?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자원자도 단독으로 취소하냐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 취소 권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몇 번 얘기했죠? 제한능력, 여러분요 나중에 강의 노트 한번 보란 말이죠.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는 경우하고 추인하는 경우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성년자를 보죠. 제한 능력자 중에서 누구를 보냐? 그냥 미성년자만 보잔 말이죠. 미성년자는요, 일단 취소는 단독으로 가능해요. 자, 미성년자일 때 법정 대리인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왜요? 우리가 140조 취소 제한 능력자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추인하려면 미성년자는 원칙 추인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누구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고요. 또는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는 추인을 못해요. 그런데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가. 알겠죠? 제한 능력자가 뭐는 할 수 있다? 취소는 단독으로. 뭐는 못한다? 추인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든지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죠. 자, 미성년자가 만약에 성년이 됐다. 만약에 성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년이 됐으면 취소하고 추인은요? 취소하고 추인은 어떻게 한다? 취소하고 추인은 다 전부 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 된다 안 된다? 법정 대리인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왜? 성년이 된과 동시에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거든. 성년이 된과 동시에 법정 대리권은 없는 거예요.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없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 없으니까 취소, 추인할 수는 그것은 단독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상태에서 그냥 미성년이죠. 갑이 지금 뭐가 됐다? 성년이 됐죠? 그러니까 갑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법정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대리권을 소멸하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아시겠죠? 자,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여기 봐봐.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니까 누가 있죠? 법정 대리인 있죠. 법정 대리의 추인은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려면 단독으로 어떻게 돼요? 여전히 미성년자가 돼야 돼? 성년이 돼야 돼? 여전히 미성년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 그러면 뭐가 됐다? 그건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년이 된 후에 하여야 한다? OX, X죠.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알겠죠? 성년이 된 후 그래버리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 다시 뭐라고? 성년이 된 후 그러면 뭐가 소멸한다? 법정 대리권 소멸된 후 그러면 여기서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 소멸하니까 법정 대리는 추인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다. 알겠죠? 4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여기 항상 제한 능력자죠. 자, 취소의 원인이 뭐죠? 제한 능력이죠. 그것이 소멸됐다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능력자. 그럼 능력자가 되면 뭐가 된다? 법정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요. 법정 추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법정 추인. 그 다음에 채무 일부를 이행한다. 이행. 그럼 뭐다? 추인이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은 취소할 수 없어. 자, 지금부터 이걸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에서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그래 뭐가 있다? 이행의 청구가 있죠. 이행의 청구. 그다음에 담보 제공이 있다. 그다음에 전부나 일부의 양도가 있다. 양도. 그다음에 뭐가 있다?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이 6가지는요.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됐다. 성년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제한능력자가 누구냐면 취소권자거든요. 이 취소권자가 6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하더라도 무조건 다 추인이야. 무엇을 하든지 다 추인이야. 여기서 취소권자 가는 건 다 추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 만약에 여기서 상대방이요 2가지 암기라고 그랬죠. 상대방이요 이행의 청구.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하고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2가지는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추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봐봐.
치속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요. 치속권자가 이행하든 청구하든 치속권자가 경계하든 치속권자가 담보제공, 양도, 강제집행 다 추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 상대방이요 이행을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상대방이요 여기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경우, 이행의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추인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데 치속권자, 치속권자가 미성년자죠. 치속권자가 이를 뭐를 하게 되면 수령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추인이 된다. 추인이 된다. 수령을 하면 추인이 돼.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법정 추인이잖아요. 이 법정 추인은 여러분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되죠. 6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누가 하든지 간에 다 추인이야. 누가 하든지 간에 다 추인이라고. 그런데 추인이 아닌 거 딱 기본적으로 2가지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그 다음에 또 한 거 뭐냐,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해. 이행은 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행을 했더니 치속권자가 그걸 받아. 알겠죠? 그것은 뭐로 본다? 추인이다. 알겠죠? 추인이다. 근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다?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해야 된다.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이행했죠? 채무 일부러 이행했죠? 누가요? 여기 봐봐. 치속 권장하는 것은 다 추인이라니까. 치속 권장하는 건 다 추인이라니까. 알겠죠? 지금 치속 권자겠죠? 이건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제한 능력자가 누구예요? 치속권자잖아요. 제한 능력자가 치속권자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한 것은 다 추인이라니까. 추인이면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이렇게. 근데 이런 문제들은요 자주 나오다 보니까요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자, 5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확정. 아까 내가요 2가지가 직접 상대방한테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직접 상대방한테만. 뭐하고 표현대리 주장은 누가 한다? 직접 상대방.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에게. 자, 봐. 자요, 여기서 여기 이제 갑이요. 갑이 17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뭐죠?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가 누구한테요? 여기 을하고 계약했어요. 을하고요. 을이 누구예요? 상대방이에요. 근데 상대방이요 이걸 다시 병한테 넘겼어요. 제 3자한테요. 그럼 이건 17살이니까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가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2월 1일이고요 여기 3월 1일이에요 그럼 취소를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취소한다? 누구한테만? 여기 을한테만 취소한다니까. 4월 1일 을한테만 취소를 한다니까요. 여기서 병한테는 취소를 못한다니까요. 여기 을한테만 취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갑을요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을이 이걸 또 병한테 넘겼어요. 이 상태에서 취소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취소해요? 갑이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을한테만 취소해. 이걸 직접 상대방 사기친 사람한테만. 이때만 취소해요. 병한테는 취소를 못해.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여러분요, 우리는요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거. 법률 행위. 이런 법률 행위는 뭘 얘기해요? 단독 계약 합동 행위.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법률 행위는 누가 하고 있다? 갑은 을하고 했죠. 그래서 을에게만 취소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취소해. 갑은 병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만 취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누구한테 취소한다? 을에게 취소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상대방. 그 상대방이죠. 그가 누구다? 직접에 직접. 나하고 계약 체결한 사람, 그 사람 그걸 직접 상대방한테만 한다.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된다 안 된다? 상대방의 승계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직접 상대방한테만 한다. 나한테 사기를 친 사람, 미성년자인 나하고 계약을 한 사람, 그 사람한테만 취소하지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44번이죠? 44번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자, 4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궁박 항상 잘 나와. 궁박은 2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궁박은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보통 궁박은 경제적이죠?
궁색하다, 이 궁박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을 포함하고, 궁박은 무슨 궁박이다?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2번 무경험이죠.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정한 거래 영역이다. 거래 일반이다. 거래 일반이다. 일반. 특정한 거래 영역이라는 것은, 이러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핸드폰이요, 아주 최신형이 나왔단 말이죠. 그 우리가 최신형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인지 나오니까 최신형이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도 우리 다 사고 팔고 해 안 해? 하죠. 뭘 보고? 광고 보고. 그래서 일반적 거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거래 영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핸드폰에 대해서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거, 그걸 특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경험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의 전문가냐 아니냐 이걸 따지 안 따져? 안 따지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동산 거래할 때 그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집 사러 오면 뭐 집이 풀려서 사러 온 줄 알죠. 그걸 뭐란다? 거래 일반이다. 알겠죠? 일반적인 거래 영역에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래 일반이다. 그래서 뭐가 아니다? 특정한 거래 영역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의 부족,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대리인에 의해서 법령이 이루어지죠. 자, 궁박은 누구다? 궁박은 본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참고라면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다?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대리인 기준, 이렇게. 4번은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전번에요 30회 때 이게 나왔었죠. 30회 때도 103조 위반인지 여부는, 반사회질서 행위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 행위시, 다른 말로 계약 체결시죠. 104조도 마찬가지예요. 왜?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왕숙지구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 계약할 때는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요, 갑자기 저게 수용이 된 거예요. 한 6개월 있다가 수용이 돼가지고 이게요, 평당 100만 원짜리 평당 600이 된 거예요. 그럼 6배가 뛴 거잖아요. 계약을 할 때는 그냥 원래 1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6개월 있다가 수용되다 보니까 600으로 뛰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불공정이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을 할 때는 원래 그게 100만 원짜리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번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죠.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을 뭐란다?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죠.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해서요, 고려하는 거예요. 알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가 틀렸어요.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이지 주관적 가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러면요, 우리 집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집이 있어. 이게요, 여러분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가 사시다가 나한테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팔라고 그래. 그럼요, 그냥 있는 집하고 약간 팔 때 좀 고민하고, 되도록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 덜 받으려고 그래, 더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역사가 있는 집이고, 뭐 80년 됐다, 100년 됐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되도록 안 팔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사고 싶으니까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의 정도로 고려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하지만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무슨 가치로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집은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집이니까 얼마나 비싸고 좋아 보여요. 다른 집에 비해서. 아무리 콘크리트 빌딩이어도, 우리 집은 금방 초가집에 금방 쓰러질 것 같아도 이 집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살았으니까 내 주관적 가치로 보면 가치가 있는 거지만, 다른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가치가 있어 없어?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건요, 10만 원짜리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1000만 원에 살아가면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객관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격을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틀렸죠? 자, 46번은요, 갑은 자신의 엑스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여기 봐,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 이거는 무슨 대리죠? 이미 대리죠. 을은 갑을 위한 것을 표시했네요. 표시. 뭘 했다? 현명을 했네. 현명. 엑스 토지에 대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게 딱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먼저 그림을 그리라고.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을이 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을이 병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본인, 상대방, 이거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뭐다? 대리인이죠. 이건 누구다? 본인이죠. 이렇게 갑을병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볼 때 여기 뭐라 나왔죠? 을은 그랬죠. 그럼 우리 누구지? 또 찾아야 돼. 모르면 또 읽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럼 을이면 옆에 딱 그러면 을은 대리인이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이네, 이렇게 상대방하고. 알겠죠? 그래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매도죠. 매도면 매매 계약 체결이죠. 그럼 체결의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이 있고 인정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럼 체결의 대리권에서 인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중도금하고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죠. 뭐는 안 돼요? 오케이. 계약 해제가 안 되죠. 해제가 안 되고 계약 체결이 될 거는 중도금과 잔금은 수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수령할 수 있다,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엔요,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뭘 했다? 해제했네요. 병이 계약을 해제하죠. 그럼 병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을에게.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해야지. 대리행위, 지금 여기요 갑을 위한 것을 표시했죠. 이걸 뭐란다? 현명이죠. 현명을 했죠. 그럼 모든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귀속하죠.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가 있으면 이행이익배상,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그래야지. 을에게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모든 대리행위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대리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한다. 알겠죠? 3번,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해지할 때는 누가 해지한다? 모든 대리효과, 그건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이 해지한다. 이 사람은 뭐다? 이미 대리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뭐죠? 수권이죠. 수권. 해제권에 관한 수권이 없는 한 해제할 수가 없죠. 해제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정이 뭐죠? 수권. 해제권에 관한 특별 권한을 수여받는다. 해제에 관한 특별 권한을 수여받아.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대리인도 해제할 수 있다. 왜? 의사표시는 대리권이 수여되니까.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죠. 그 해제는 원상회복은 누구하고? 갑하고 병이 부담한다. 계약의 당사자다.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여기 달라. 봐봐. 여기는 1번은 매매계약 체결만 얘기했죠. 체결만. 여기는 체결했죠. 그럼 체결이면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행까지 하고 가라. 그건 등기를 하고 하라 이 말이죠. 등기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포괄적 대리권을 줬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약정된 매매 대금이죠. 약정된 매매 대금을 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매매계약 체결에는 연기권이 없어.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그랬을 때는 잔금 지급기를 행하다. 왜요? 이행하면 등기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주려면 잔금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잔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며칠 연기해 줄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등기까지 해주고 와야 되니까 나는. 알겠죠? 그래서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아시겠죠? 2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우리가 항상 강조했다기보다는 이제 대리에서 대리권을 수여하면은 그 대리인이 그 대리권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대리인은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대리인도 취소나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나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47번 볼까요? 대리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용권이 없어요? 임의대리는 복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어요. 언제만 있다? 임의대리는 언제 있다? 언제요? 자, 본인의 1번
승낙이다. OX. 오예요? 채무 이행은 내가요, 여러분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승낙,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채무 이행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이거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에 있는 것이고, 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때, 복대리 선임할 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하는 것 중 하나. 알죠?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할 때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서로가 차이겠죠. 여기 지금 복인권이 있냐 없냐를 얘기했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어요. 언제 있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이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도 있죠. 언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할 수 있죠. 언제?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알겠죠?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선임. 아시겠죠? 2번,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하죠. 본인,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말이죠.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요, 대리인을 대리한다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요 올해 한 7, 8월 달에 들으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처음 공부해서 하면 좋겠지만요, 여러분 들으면은 아니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에 전범위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강의한 데도 없을 뿐더러, 알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수준이 상당한 거예요. 지금 강의 한 번 듣고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번 들어볼 거나 하고, 그래서 20회 한번 딱 펼쳤어. 근데 그냥 하고 가면 되는데 다 아는데 계속 설명하죠. 듣다가 말아. 알겠죠? 그래도 지금은 처음이니까 들으면 돼. 자요, 대리인이 다수다. 웃기죠? 그냥 수인이라 하지. 알겠죠? 그냥 우리 법에 그냥 수인이라 나왔잖아요. 그건 다수다. 알겠죠? 참 이걸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려고 했나 몰라.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죠? 잘 봐. 지금 우리가요, 이게 똑같이 지금 봐봐. 30회 때 우리 나왔어요. 30회 때 뭐라 나왔죠?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 대리는, 이게 틀린 걸로 나왔는데 그때는 뭐라 나왔어요? 여기는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거기는 뭐라 나왔죠? 거기는 뭐라 하느냐? 이 보존 행위를 뭐라 하느냐? 보존.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 안 했어요? 보존 행위만,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OX, X 틀린다고. 보존 행위만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왜 그러냐? 여기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한다? 이용하고 계량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용하고 계량 행위. 이것만 할 수 있다. 이것만 할 수 있다. 이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 이것만 할 수 있다.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이란 말을 쓰려면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야지 만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만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만 쓸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를. 보존 행위를, 이용 행위를, 계량 행위를 그래야지. 이것은 민법이 아니에요. 혼민정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보존 행위를 이래야지. 보존 행위를 이래야지. 이용 행위를 그래야지. 알죠? 이용 행위를 이렇게 하죠. 여기는요, 전체를 다 얘기할 때마다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알죠? 아무데나 만 들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존 행위만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 보존 행위만 그러면 틀린다고. 보존 행위만 그러면 틀린다고. 알겠죠? 이용 행위만 그러면 틀린다고. 이용 행위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죠. 를 이렇게 했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30회 시험 문항이 똑같은데
30회 심으면 뭐라 갖다 만 그래서 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무튼 보존행위는요 맞다고 했으니까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요 그것도 맞다고 했을 거예요. 알겠죠? 왜? 아무 생각 없이 답은만 암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존행위 그러니까 그건 맞았어 그때는. 그러니까요 만인지 늘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요 거기는 또 비틀어 놨어. 뭐라고? 만으로. 근데 딱 찍죠? 그러면 톡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4번요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나요? 자요 자 봐봐. 자 재밌는 말은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죠. 제한 능력자 대리인은요 먼저 위임 계약이 있고요. 계약. 그다음에 대리 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권 행위가 있고요. 수권 행위 이렇게요. 여러분요, 자 제한 능력자인 대리는 위임 계약은 계약을 원인된 법률 관계죠. 원인된 법률 관계. 위임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자요. 자 보시면 자 위임 계약은요. 위임 계약은 이거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원인된 법률 관계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할 수 있다? 법률행위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법률행위니까. 자 그다음에요. 대리행위죠. 대리행위는 원래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권행위죠. 여러분 수권행위는 본인만 해, 본인만 수권행위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한 능력자 안 돼. 본인이 해야 돼. 그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무권대리 책임 있죠? 무권대리인 책임은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제한 능력자는 책임을 안 져. 안 져. 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알겠죠?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 할 때는 딱 네 가지가 문제가 돼.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다? 위임계약. 위임계약을 뭐란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해요. 계약은 뭐죠? 법률 요건 원인행위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 그 다음에 대리행위. 우리가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대리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없다. 알죠? 제한 능력자도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누가 한다? 본인이. 그래서 대리는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리는 안 돼. 무권대리인이 책임지려면 무권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 이렇게.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47번 정답. 47번 정답 2번이죠? 자, 48번 무효가 다 있죠? 여러분 봐봐요. 이번에 우리가 맨 처음에요. 무효와 취소해서 시험에 하나 나왔죠? 41번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시험에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죠.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일 때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일지라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여기 불허가 처분이죠. 이런 불허가 처분이 있어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 이런 확정적 무효인 거 네 가지가 더 있어. 네 가지가. 확정적으로 무효인 거 네 가지 뭐가 더 있어요? 자, 불허가 처분이죠. 쌍방이 협력을 거절한 경우. 협력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협력 거절. 자,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허가를 뭐한다? 허가를 뭐라거나 배제하거나 뭐란다? 잠탈하려고 한 게 잠탈. 허가를 배제한 잠탈.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토지에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죠.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뭐 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정지 조건은 플러스고 성취할 수 없다 뭐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 무효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뭐를 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뭐죠? 플러스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뭐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무효. 우리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효력규정. 그런데요,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하죠. 봐봐. 통정한 허위의 매매는 뭐다?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추인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어. 추인이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추인이 되는 건 107조 비진지 표시로서 무효,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알겠죠? 자, 추인이 안 되는 건 뭐가 있죠? 103조,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법령이, 알겠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은 추인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통정한 허위의 매매라고 하죠. 108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약을 이건 봐봐. 항상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 말이 뭐라고 그랬죠? 계약이 뭐죠?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소급한다, 이 말. 소급한다. 이 말이 계약시로 소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그래요. 추인한 때부터.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 때부터 그래야지. 아시겠죠? 뭐 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여기요,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그러면 그것은 소급한다, 이런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그럼 뭐 한다고? 소급하여, 이런 말이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명에 뭘 했다고? 적극 가담. 그럼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5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죠.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잘못이 있는 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잘못이 있는 자. 잘못이 있는 자는 여러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누구든지. 무효로 누가 주장해? 누구든지. 누구든지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요,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가가 나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불허가가 나오면 무효죠. 그런데 무효인데 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자, 48번이요. 정답 3번, 이렇게. 자, 49번은요. 이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한 몇 분씩, 한 5분씩 이렇게 막 고민한단 말이죠. 이것 찍었다, 저것 찍었다. 아무튼 3년, 10년을 알아. 3년, 10년 알아. 어디가 3년이고 어디가 10년이냐고. 그러니까요, 얘하고요, 둘이 놓고 이제 한 10분 가는 거예요. 그래, 이건 놓칠 수 없죠. 너무 짧고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래도 모르면 빨리 넘어가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잡으니까 이런 걸 딱 하나 딱 꽂히면 이건 뭐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우리가 1대2때 뭐가 나오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년? 10년. 그다음에 그러한 사실 안 날, 어떠한 사기당한 사실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이거든요. 한 날이냐 안 날이냐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항상 안 날이 짧아, 알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죠. 계약을 한 날. 그러니까 몇 년? 10년. 여기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죠?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뭐가 된 날? 종료한 날이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다는 뭐한다? 추인할 수 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으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안 날부터 몇 년이다? 3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알죠? 뭐죠? 사기나 착오나 사기 강박 사실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이 말이죠. 알죠? 사기를 안 날로부터,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알겠죠? 그래서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몇 년이다? 10년, 3년이 되죠. 아시겠죠? 자, 조건과 계약서 49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50번은요? 조건과 계약이죠? 여러분 정지 조건은 뭐예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만 때부터 봐봐. 성취한 때부터요. 이걸 뭐다? 소급표가 있어 없어? 소급표가 없다면 그때부터란 말이에요. 아까 내가 소급은 뭐가 소급이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 그걸 소급이라고 그래.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러면 소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그러면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알겠죠? 정지 조건은요? 정지 조건은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발생한다.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 발생한다. 알겠죠? 기한은 누구를 위한? 항상 이게 나온다. 둘 중에 하나를 꼭 바꿔. 기한은 추정한다를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간주한다 그러면 안 돼. 알죠? 채권자가 아니고 뭐다? 채무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면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꼭 바꿔. 앞에가 지금 채권자니까 뒤에는 추정을 그대로 써놓고, 만약에 앞에가 채무자면 뒤에를 본다로 바꾼다고. 무조건 틀린다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기한의 이익은 말 수 있다. 포기하죠. 포기는 동그라미 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도래가 미정이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우리가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기한의 도래가 미정이죠.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조건이 법률 당시에 이미 성취. 이미 성취를 뭐라고 그래? 무슨 조건? 이미 성취가 무슨 조건? 그러면 기성 조건 플러스예요. 알겠죠? 기성 조건. 그다음에 조건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은 뭐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알겠죠? 무효 이렇게. 5번은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여기까지요.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원래 조건 성취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원래 조건 성취는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원칙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지만 여기는 뭐로 소급할 수 있다? 합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합의로 소급. 그래서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뭐 한다? 소급한다 이 말이죠. 소급은 언제? 계약 체결 시.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죠? 언제부터라고 돼 있죠? 조건이 뭔 때부터? 성취된 때부터. 조건이 성취됐단 말은 소급이란 말이 아니다. 아니죠. 이래 말장난에 소급 안 된다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게 바로 소급표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럼 소급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알겠죠? 또는요 소급한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지. 여기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란 말의 뜻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라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되셨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요 조건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어려운 것은 4번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것들은요, 다른 것들 봐봐. 이것도 법조문이고요, 이것도 2번도 법조문이고 3번도 법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법조문이 나오는 거 다 이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법조문이에요. 알죠? 법조문인데 법조문을 지금 바꿔놓은 거라고. 아시죠? 법조문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소급이란 말과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소급이라는 것은 계약 시에, 대리 행위 시에, 법률 행위 시에, 그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소급이에요. 계약 시, 법률 행위 시, 대리 행위 시 이런 말이 나오면 소급이에요. 그런데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건 소급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에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것은 소급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여기는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기한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한은 어떤 경우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기한은 뭐 할 수 없다? 소급할 수 없어. 합의로도 기한은 소급 안 돼. 합의로도. 조건은 합의로 소급할 수 있어. 기한은 합의로도 소급을 못 해. 이해되셨죠? 알겠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제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이에요. 민법 총칙 모두 10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민법 총칙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30회도요 10문제를 민법 총칙을 해놨죠? 그 10문제 한번 쫙 풀어보고 이걸 한번 딱 풀어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 개만 정도만 더 풀면은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해서 강의를 해. 알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모의고사 보면 다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 재벌부탕인데 5개 정도만 명확하게 알면 된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